자, 이제 이거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지브러시 손 만들기. 네, 손 만들기 오늘 하면서 보여줄 프로그램, 또 같이 보여줄 프로그램 뭐냐면 퓨어 레퍼런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미지 자료 구성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거든. 공짜니까 퓨어 레퍼런스라고 이렇게 생겼거든, 아이콘. 이거 찍어가지고 검색하면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모아놨거든, 폴더에서. 여기 보면은 자료 폴더가 있고, 이 자료를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손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다 쓰진 않고 부분을 쓸 건데, 어떤 부분을 쓸 건지 여기다 뽑아놨거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폴더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뽑아놓은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이 이미지들을 여기다 이렇게 드롭합니다. 그럼 이렇게 배치가 돼. 그럼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 조작법이 어떻게 되냐면, 마우스 휠 클릭으로 확대 축소 가능하고, 가운데 클릭하고 이동하면 이동되고, 상자는 크기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우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상자 전체가 이동이 되고, 그 중에 이제 특정한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이미지를 선택해가지고 얘만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얘만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 얘 편하겠지? 뭐 기능들은 우클릭해서 이렇게 보면은 메뉴가 이렇게 뜨거든. 여기서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쓸 수 있어요. 일단 기본 조작은 요 정도만 해도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다. 집에 듀얼 모니터를 쓴다면 매우 좋게 활용할 수 있다. 두고 일단 손 만들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 손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원을 하나 꺼냅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꺼내고, 지오메트리 메이크 폴리매치 3D 해주고, 다이나메쉬에서 Shift F를 눌러가지고 한번 클릭해보고, 너무 잘게 쪼개졌거든. 이거보다 좀 적게 쪼개져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64로 줄이고, 그리고 Shift 누르고 드래그 한번 해주면, 그렇지. 예, 다이나메쉬가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할 때 자동으로 쪼개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안 쪼개질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변화가 없을 땐 쪼개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손바닥 부분, 여기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여기 손바닥.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 찐빵 모양을 만들어줘요. 찐빵 모양은 대충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쪽이 좀 얇고 뒤쪽이 이렇게 넓은 식으로, 위에서 볼 때는 옆쪽이 이렇게 얇고 앞쪽이 두껍고, 그래가지고 위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중간이 위로 올라가고, 여기가 위로 올라가고, 끄트머리가 이렇게 얇게 되는 식으로,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뒤쪽이 두껍고 앞쪽이 얇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대. 기본형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기본형을 만들고 Shift 눌러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끄고, 엄지 쪽 생기는 그 손바닥 모양이랑 이쪽이랑 이 새끼손가락 있는 데랑은 이 손바닥 모양이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래쪽은 이쪽과 이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양쪽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손가락 근육 들어가는 데죠.
그리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형태를 잡아줬으면 그 다음에는 손가락 뽑기. 예전에는 만들 때 여기다가 서프트웨어에서 이제 어펜드 해가지고 동그라미 꺼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거든. 근데 이거 이렇게 할 때는 언제였냐면 다이나메시가 없을 때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이나메시가 있잖아.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아도 가능. 그래가지고 손가락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면 되냐면, 손가락의 길이는 손 바닥의 길이와 1대1이면 돼요. 가장 긴 곳이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길잖아. 가장 긴 손가락이 1대1.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거보다 조금씩 짧다고 보면 되고, 위치 대충 맞춰서 이쪽을 얇게 해주고, 그리고 뭐 손가락이 얇아지는 구간은 마디가 얇아지는 게 아니라 마디 아닌 곳이 얇아지고, 마디는 두꺼운 겁니다. 뼈에 의해서 여기가 두꺼워집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고, 손가락의 두께는 근육량과 지방량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많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두껍고, 이게 좀 뭐라 그래야지, 좀 두꺼운 느낌이에요. 이게 남자 손이거든. 여자 손은 일부러 레퍼런스를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들도 손 레퍼런스 볼 때 이게 남자 손인지 여자 손인지 구분해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징이 달라요. 같지가 않아. 여자 손은 남자 손보다 일반적으로 더 얇습니다. 더 두꺼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게임 캐릭터 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클래스 단위로 이거를 체격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게임들도 있거든. 전사 클래스는 완전 우락부락해 보이고, 아 맞다,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이 하나가 다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손가락을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옆으로, 그 다음에 길이 조절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놓고 또 길이 조절,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옆으로 놓고 또 길이 조절. 맨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바로 옆에 있는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끝에 온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배치가 끝났으면 얘네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이제 폴리그룹을 따로 줘서, 자, 폴리그룹에서 메뉴에 있는 오토그룹을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시프트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폴리그룹만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찍은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고 외부를 드래그하면 반전, 그리고 외부를 클릭하면 취소가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컨트롤 시프트 눌렀을 때 이 브러쉬를 찍어보면 여러가지 브러쉬들이 있는데 각각의 특성들은 다른데, 오늘은 셀렉트 렉트만 볼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이거저거 많이 보면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만들고 외부를 클릭하면 마스크가 걸립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외부를 클릭하면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취소가 되고, 컨트롤 누르고 외부를 클릭하면 마스크가 반전되니까 이 상태에서 각을 꺾을 수 있다. 얘만 이렇게 알트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기지모 이동 가능한 거 알지?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치랑 그리고 각도를 바꿔서 손가락이 서로 최대한 덜 겹치도록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왜 이 작업을 하냐면, 이 작업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 인체 모형 막 만들고 이럴 때가 있거든. 이거 되돌리기 버튼 누르면 기지모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알지? 그 인체 만들 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살짝씩 꺾어 놓지 않으면은 손가락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도 여기가 무조건 달라붙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만은 어떻게든 피해야 되거든. 만약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인체도 다 만들고 손도 다 붙였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보니까 손이 붙었어요 라고 하면은 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지 뭐. 그거를 원천적으로 끊으려면, 그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제작할 때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일정 구간을 띄워두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띄는 거는, 이거는 실제 사람 손이거든요. 그냥 캡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벌리고 찍은 거고, 일부러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자, 이거 엄지손가락 만들어 봅시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과 다르게 매우 아래쪽에 배치가 되고, 각도 또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지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비틀어지게 들어가게 되는 상태에서도 또한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보면 엄지손가락 90도 기울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엄지손가락을 그냥 편안하게 놔두면 90도가 아니라 45도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벌리느라고 옆으로 이렇게 쫙 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략 45도에서 90도 사이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때그때 이제 보고 잘 판단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살짝 비틀어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손가락의 위치는 첫 번째 검지손가락의 여기와 여기의 중앙에 오게, 여기에 오도록 딱 붙였을 때 접어서 이렇게 딱 붙이면 저쪽에 오도록, 그렇게 위치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당겨서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손에 맞도록 늘려서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과 다르게 혼자서 손가락 4개를 움켜쥘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고정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왜 액션 영화 같은 데들 보면 오바스럽게 운동한답시고 물구나무를 엄지손가락 하나로만 물구나무 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 중요하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관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딱 꺾여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표현도 여기에서 진행을 해준다. 이렇게 쭉쭉쭉쭉 넓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잡아준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도 그렇거니와 이제 나머지 손가락들에는 각각 무엇이 있냐면, 손가락과 그리고 피부 사이에 그 얇은 막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막은 저게 왜 생성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거는 발가락에도 있고 강아지들한테도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강아지 발에도. 내가 알기로 저게 아마 뭐였더라, 포유류의 특징이었나? 포유류가 다 저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무슨 다큐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유류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보면은 이게 좀 미끼일지 모르겠는데 척추동물들은 얘네가 몇 개월이지? 2개월 이내인가에 그 되게 작은 뱃속에 있는 애기들은 특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심지어 사람도 인중이 없어. 인중이 없고 뭐지? 그 입술이 갈라져 있어요. 마치 고양이처럼. 새끼 때 보면. 그거는 이제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토끼나 아니면 고양이나 개나 뭐 이런 애들은 그게 그대로 남는 거고, 사람은 붓습니다. 자라면서. 근데 이제 자라는 도중에 붓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아기 때 수술을 하죠, 요새는. 옛날에는 그 수술을 한국에서는 잘 몰라가지고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대충 손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길이 조절이랑 두께 조절이랑 이런 거를 조금씩 더 해주고,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얘네를 붙여줍니다. 하나로. 다 됐으니까 붙여주세요. 머지 다운 오케이 해가지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레이 빌드업 같은 걸로 여기를 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긁어서, 긁으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 겉으로 보면 클레이 빌드업과 트림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여기를 좀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 왜 이 작업을 하냐면 여기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라고 이 작업 하는 거예요. 그 다이나메시로 붙이기 전에 각을 먼저 형태를 먼저 형성해 놓는 거예요.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면이 붙어, 뭐라 그래야 되지? 면이 이게 여기랑 여기랑 실제로 붙어 있지 않아도 클레이로 드래그하면 서로 붙는 상태가 돼요. 클레이는. 그런데 이제 다른 툴들 중에 종류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인플렛이나 뭐 이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지? 인플렛이나 아니면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이게 갈라지게 돼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갈라지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겹쳐가지고 작업할 때 갈라지게 해야 되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따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만들고 크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작업이 좀 얼추 끝났다. 손 모양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냐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붙여야지. 예. 자, 붙입시다. 붙일 때 뭐 하죠? 지오메트리에서 다이나메시 하면 됩니다.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잘 나왔지. 이거를 또 이거 진짜 레솔루션 막 올려가지고 이 다음부터는 무조건 자세히 하는 거야 하면서 하지 마세요. 아직 덩어리 잡고 있는 중인데 자꾸 면수 늘려가지고 빨랑빨랑 묘사만 하고 끝내려고 하면은 형태가 안 맞는데 묘사를 자꾸 해버리면 이게 이미지가 되게 이상한 이미지가 돼.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그거? 그림으로 따지면 스케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니네 짱구는 못 말려 캐릭터 알지? 짱구는 못 말려 실사판을 만드는 게 돼요. 그거는 피해야 되잖아.
아무리 묘사를 한다고 해도 짱구는 못 말려는 짱구는 못 말려인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더 이제 디테일을 팔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엔 지리 메셔를 하세요. 자, 지리 메셔를 왜 하냐면, 지리 메셔를 하는 순간 사각면화가 되면서 얘네를 이제 컨트롤 D를 눌러서 쪼개도 이전으로 돌아갈 때, 아이고, 자, 이게 쪼개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이걸 눌러서 쪼개서 더 자세한 표현을 한다고 쳐도, 이를테면 큰 덩어리를 이제 다시 잡아야 될 때, 이를테면은 가운데 손가락이 너무 얇아 뭐 이럴 때는 Shift D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무브로 크게 바꿔야지, 이거를 또 그냥 면 한번 올렸다고 올려놓은 상태에서만 작업을 하게 되면은 멀리서 봤을 때 전체적인 그 굴곡이 울룩불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단계를 여러 개로 만들기 위해서 지리 메셔를 꼭 하고, 지리 메셔를 해서 면을 이렇게 정갈하게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서 면을 증가시켜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작업을 하면은 깔끔하게 작업을 잘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디테일에 대한 묘사를 보여줄 건데, 이거는 손가락 하나만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자, 확대가 휠이었지. 디테일, 손가락 디테일이 볼만한 게 얘가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두고 무브로 손가락의 크기와 두께, 길이 뭐 이런 거 좀 더 작업을 조금 더 해준 뒤에 작업이 되면 증가시켜서 면을 증가시킨 다음에 댐 스탠다드로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를 이렇게 파준 다음에 여기 끝에 손톱이 좀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Alt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여기만 이렇게.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드래그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나 긋는 게 좀 자신 없어, 좀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 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톱 매니큐어 칠하듯이 이렇게 칠해준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있다가 Alt 누르면 지우기 됩니다. 이거 이렇게 싹 지워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너무 지웠다.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하면 반전됩니다. 반전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동 누르고 기즈모 뜨면은, 기즈모에서 이 세 번째가 뭐냐면 현재 그 마스크가 걸려있지 않은 영역으로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동됐으면 이걸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살짝 빼줘요. 이렇게 살짝, 그리고 옆으로 살짝 넓혀주고, 그 다음에 취소해주면 이게 손톱이에요. 좀 헷갈린다면 영상을 다시 뒤로 돌려가지고 보면서 하면 됩니다. 자, 댐 스탠다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좀 해줘야 되겠죠. 여기 주름을 조금 넣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은 모공 막 들어가 있잖아. 아, 선생님 지브러시에서 모공 전부 다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 지브러시에서 물론 다 해도 되는데 나중에 알파 가지고 저기 서브스턴스에서도 또 칠할 수 있거든. 그리고 지브러시에서 뽑아가지고 하면은 뭐 물론 지브러시에서 해가지고 다 되면 좋긴 한데, 손가락에 저 정도로 들어가려고 면을 쪼개야 되면은
몸 전체의 면역 개수가 못해도 약 2천만 개는 돼야 잘 나와요. 그리고 실수가 없어야 돼. 진행에 있어가지고 실수가 있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망하거든. 그래가지고 한 방에 자기가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 과정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지 못하다,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몰라, 마지막 과정까지 안 가봤다 이러면은 손가락에 대한 이런 주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팔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나중에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뒷면으로 돌려봅니다. 손바닥, 이거 보고 합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손가락 주름이 이쪽에 요렇게 파이는데, 사람들마다 이거 손가락 파이는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내 거 손을 보고 이렇게 판다라고 생각해서 파도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 캐릭터,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캐릭터가 만약에 FPX 캐릭터다, 손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 손을 보고 작업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그 손도 손 모델이 따로 있어요. 모델 손 보고 해야 돼, 모델 손. 그 장갑 모델이 있거든요. 손만 모델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글링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예지간하면. 남자는 시계, 여자는 반지로 검색하면 손 모델들 많이 나와요. 액세서리 종류에 따라서 가는 거야. 이쯤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파면 돼요. 여기.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자면 손금에 대한 게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손금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데이터 있으면 그냥 데이터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 손금 보면서 선생님 손금 이렇게 돼 있으면 빨리 죽어요 뭐 이런, 그냥 파세요. 따지지 말고. 자, 이렇게. 보통 손 주름은 어떻게 가냐면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손금은 꼭 있어요. 여기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다 있거든. 엿건 뒷건 있어요. 하여간 가운데로 가는 이 손금, 이것도 거의 있고. 손금은 보통 이게 뭘로 나뉘어지냐면 그걸로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였지? 직업? 그 손에 따라서 직업이 바뀌거든. 악기를 하는 사람이랑 운동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이제 책상에서 책상만 보는 사람이랑 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막 무슨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손이 이렇지가 않고 손 두께가 손가락 2개만 하지. 애지간한 사람들, 망치질하는 사람들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